자, 민주당이 오늘 의총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거 한 20명 발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비례연합정당 하자는 게 절대 다수였다고. 반대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총은 사실상 국회의원들 의견 들어보자라고 지금 한 80명 왔다 그러던데 대개의 국회의원들은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 깨시민들의 어떤 그 기존 작업들이 먹혔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의총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가 했겠죠. 네. 그리고 언론에 몇 분이 직접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 반대 논거가 중도층 이탈로 인한 수도권 박빙 선거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가 딱 나온 논리 하나예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그런 반대 목소리가 언론에 계속 나감으로써 기억 다 보셨겠지만 어제 민주당 최고위가 그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의총을 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민주당이 비례개혁 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기우는 듯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 얘기는 할 수 있었죠. 아주 중요한 사안은 최고위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더라도 방향을 정했더라도 반드시 의총의 추인을 거치는 과정을 거친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절차의 하나가 아니냐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근데 언론 보시면 몇몇 언론이 민주당이 참여 안 하기로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더 욕먹게 만들려고 한 노력하는 네.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방송하는 오늘이 10일이고요. 10일 밤 심야이고요. 아마 11일 날 문항등을 작성해서 네. 다음에 12일 날 지금 권리당원 80만 명에게 전원 투표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민주당 당원들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한 80% 이상은 찬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례연합정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일단 정의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갤럽 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를 보면 정의당과 함께 했을 때 129석 아니 29석 이 소위 진보 개혁 쪽이 정의당이 참여 안 하고 민주당과 녹색당과 미래당과 그런 소위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받을 군소정당과 민주당이 같이 할 경우 그때 그리고 정의당은 따로 가요. 그때가 30석으로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어차피 지금 들어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사실 이제 연합정당이라는 결과는 같은데 저는 이제 몇 달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거는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 저런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오는 것이 위협이긴 하나 그러나 이번 총선의 기본적인 전선에 볼 때 국민들과 우리 지지층들이 충분히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거의 결과가 이런 그 비례연합정당 같은 거 태동할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워낙 이제 그 위중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제일 아쉬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이에요. 제가 그런 상상을 했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의원님하고 박원석 전화번호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좀 대화를 좀 하려고 제가 그 정의당 쪽하고 좀 소통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뭐냐면 이 비례연합정당은 사실 정의당이 좀 주도를 해야 되는 정당인 겁니다. 이게 사실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이 사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어떤 이 의견들을 여러 가지 좀 리스크하고 내부적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대 의식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길이 이 낭떠러지가 하나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의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제에 맞게 연합정당을 오히려 거기서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로 민주당에 좀 그쵸. 촉구를 하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이제 희망적 상상을 했는데 네. 그 대목이 이제 안 풀리면서 정의당 문제가 안 풀리면서 좀 아쉬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예, 한 것 같아요. 좀 난감. 예, 제가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만. 하나는 사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밑밥을 깔고 대부분 토대를 만든 사람은 사실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된 심상정 현 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위성정당을 받아줌으로써 이렇게 오염될 거라는 사실 책임론도 저는 있다고 봐요. 본인의 책임론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전우영 역사학자의 그 비유가 난 기가 막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아치가 먼저 흉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에 맞서는 사람이 상대할 무기를 찾는 걸 보고 신사적으로 해라. 양아치가 흉기 들었어도 맨손으로 맞서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중도가 아닙니다. 양아치 편드는 바람잡이일 뿐입니다. 물론 양아치가 흉기를 꺼내 들기 전이라면 상대방이든 구경꾼이든 당연히 신사적으로 해라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아치가 이미 흉기를 꺼내든 상태라면 그 상대방에게 맞설 무기를 던져주는 게 진짜 중도다운 행동입니다. 비유 끝내주시죠. 저는 이 중도에 대한 판단이 지금 그 서른 의원도 되게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끝내고 보면 특히 이렇게 양극화된 선거에서는 그 중도가 진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도는 그 투표를 안 하는 층으로 남고 그다음에 이미 중도라고 분류됐던 분들이 이미 마음의 표심을 정했었다. 이게 선거 후에 꼭 밝혀진 길이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보수 언론 쪽이나 이 보수적인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식의 중도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좀 아닐 수 있겠다 싶고 예, 권순정 그 대표가 이미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페북에. 그래서 이게 그 중도 소구력은 오히려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만 중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 정치적 이슈에 중도는 반응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정의당에 가서요 정치 컨설팅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정의당이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면 정의당이 가장 손해예요. 아 그거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오늘 몇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 이 제목은 다 그렇게 뽑았잖아요. 연합정당 안 하면 민주당이 137, 통합당이 145에서 147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정의당이 참여하게 되면 비례연합정당이 적어도 23석 이상이 될 것 같다. 25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17 내지 19석 정도로 예상된다. 네. 그런데 정의당이 불참하고 다른 소수 정당들과 이제 민주당이 연합하게 되면 연합정당이 19 내지 20석. 예.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17, 18, 정의당이 5석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정의당은 현재까지는 본인들의 지지자만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민주당과 개혁 세력과 척을 지는 순간 진짜 소수 정당은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정의당이 끝까지 안 들어온다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저는 고양시 갑의 민주당 후보를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건 알 것 같은데 그건 푸나님의 뭐 뜻에 따르시는 거고 저는 지금 분위기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 민주당도 그렇고 녹색당이나 이쪽 주변도 사실 녹색당이 참여 안 한다는 식으로 언론이 보도가 나가잖아요. 실제로 내부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토론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민주당이 우리는 병립형만 했을 때 7석 정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공식화 시켜줄 경우 작은 정당들의 규모가 작은 정당들의 내부 논의가 굉장히 그 활기를 띠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정의당 내에서도요. 이미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내부 반발이 엄청 심하니까 논란들이 심 대표 측근 공천 이야기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논란들이 섞여 있어서 뭐랄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지까지 하면 저는 이상한 선택이 결국에는 당 지도부의 오판으로 정의당 자체는 상당 부분 이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그 소외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미래연합정당이 민주당이 참여를 하게 되고 정의당은 따로 뛰게 되고 그러면 지금 대략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날짜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열린민주당도 있고 뭐 시민을 위하여도 있고 또 정치개혁연대 이 시민사회 단체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묶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돈이 안 되면서요. 그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정무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번 총선의 특수한 환경하고 연동이 돼서 완전히 이제 지지층 총선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연동형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먼저 도발을 한 이후에 우리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총선 전체적인 어떤 성격 규정이 좀 우려할 만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총선이 돼 가면서 좀 뭐 그런 민주당의 어떤 정부적인 부담 속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 네. 아니 먼저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역구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래한국당 등이 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서 그 부류가 막 과반 넘든지 하는 위기의식이 생기면은 저는 오히려 지역구 선거에 더 도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서른 최고위원의 경우는 부천이죠, 지역구가. 그거보다는 이제 영남 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김부겸, 김두관, 김영춘 이분들이 반대하는 건 그 지역 정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정서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 반영되는 내용은 전체 선거판을 보는 게 아니라 영남에서 민주당이 얻을 의석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가 보는 건 전체 판에서 민주당이 얻을 의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각이 좀 기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에 촉박하면 결국은 막판에 민주당이 조정 기능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주도할 거거든요.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제가 하승수 집행위원장의 경우는 굉장히 실리적이면서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간에 쫓긴다는 부분은 원래 3월 16일까지 뭐를 다 비례대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예. 선관위에 의뢰를 해보니 그 후보 정식 등록하기 전까지 명단이 확정되면 된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하고요. 등록 전까지요? 네, 후보 등록 전까지. 이거는 제가 조금 이상했던 건 미래한국당 얘기가 나왔을 때 언론 보도가 3월 24, 25 이전까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례개혁연합정당이 뜨니까 언론에서 16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기준이 바뀔까 언론이. 그런데 그 정치개혁연합에서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그게 후보 등록 전까지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답변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민주당이 녹색당, 미래당 뭐 이렇게 해서 정치개혁연합하고 같이 가게 되면 그 최백은 교수님하고 우희정 교수님이 하는 시민을 위하여는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조짐이 일단 문성근 전 대표가 지금 정치개혁연합의 제안자세요.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하고는 좀 가까웠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좀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한환상 전 부총리께서 정치개혁연합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시민을 위하여의 고문을 동시에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은 얘기가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정봉주 손혜원 의원 두 분이 하시는 열린민주당 건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열린민주당 그냥 독자적으로 가도 그 진짜 3% 넘느냐 5%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게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전체 포션에서는 오히려 뭐 비례개혁 정당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줄 수 있다 약진에도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큰 그림은 진짜 그런 거네요. 시민을 위하여하고 정치개혁연합 쪽은 결국은 하나가 될 것 같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독자적으로 가도 네. 예를 들면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3% 이상을 못 얻고 이게 소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3% 이상 얻어서 5%까지 막 또는 더 많이 얻었을 때 뭐 지금 여론조사가 뭐 일부 내부적으로 있었나 봐요. 5점 몇 프로 나오더라. 네. 그래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다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정의당 의석 줄어드는 사실은 그런 이렇게 측면도 되는 있다고 거죠. 봐야죠. 과거에는 민주당은 지역구를 찍고 정의당에 비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정의당에 비례를 주던 분들의 일부가 열린민주당으로 갈 가능성도 그 있죠. 규모가 꽤 커요. 예, 그래서 정의당이 굉장히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결국은 민주당이 그 정무적인 부담을 안고 어느 연합정당하고 연대를 할 건지 여기서 이제 큰 흐름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나머지들은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막 진짜 0점 몇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큰 줄기만 갖고 저는 그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수 통합했다고 하는 게 이미지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 네. 나머지 우리 공화당 부류는 뭐 필요 없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대표성만 딱 가지고 갈 수 있다면은 다른 걸 떠나서 위기 때 가장 그렇죠. 빛을 발하는 게 이쪽 민주 시민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은요 오히려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선거를 해요. 그러면 늘 그 이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 찍을지 늘 고민합니다. 네. 저도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엔 이제 이렇게 되면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명쾌하게 그러네요. 이제 단일 노선으로 가는 거지. 저도 고백하자면 2004년 우리 탄핵 네. 이후에 총선 치를 때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때 민주노동당 저도 그랬어요. 찍었더니 그때 민주노동당이 10명 이상 얻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그 이번 비례개혁 정당이 명분이 없고 막 이런 거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었다면 그건 미래한국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난 감수하고 실리를 택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저는 하승수 변호사가 되게 진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정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온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색당, 미래당 등등 의미 있는 정당들 있잖아요. 예. 이 정당들의 국회 진출이 만약에 민주당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다는 일부의 얘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경우 저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정당이 자매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줍니까? 진짜 그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목이.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서 나는 어떤 당 지지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친했던 사람들이 쫙 갈라지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정당 최근에 생긴 정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정당이 없어집니까? 나는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심정적 연대를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줄을 막 서가지고 저쪽은 막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막 이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네. 내가 어떤 특정 정당 새로 생겼는데 저 정당 없어져야 돼라고 말하는 게 한 웃기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현실로 존재하고 내가 없앨 수 없는 거라면 감정 상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양반들이 어느 쪽이든 간에 이쪽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청정으로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벌어진 어떤 그 결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우리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열린민주당이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그 사실은 허용해야 될 범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통합을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합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어.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요. 네. 좀 어렵게 가면 어렵게 갈수록 국민들이 네. 뭉쳐지는 효과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가 저렇게 바로 할수록 오히려 더 도움 된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